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한 인생책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버릴 내용이 없을 만큼 좋은 책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때 그때 알아야 될 지혜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와 여러 가지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자신이 돋보기 위해 상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만큼이나 불신과 위선이 팽배해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인 그라시안의 날카로운 통찰과 인생의 지침들은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에 새로 찍은 영상과 자막을 입혀서 다시 업로드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사람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책은 좀 400년 정도 지난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며 최고의 인생 지침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자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은 160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철학가이자 현인인데요. 독일의 저명한 철학가 쇼펜하우어가 그라시안의 글을 읽고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을 평생 곁에 끼고 다녀야 할 인생의 동반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음미해야 될 책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을, 그의 말을 묶어서 책으로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신을 신성한 존재로 만드는 사람은 신상을 장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되기보다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 상대방이 당신을 고마워하기보다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라. 기대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감사의 마음은 이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물로 목을 축이고 나면 자신의 길을 가고, 아무리 맛있는 오렌지도 알갱이를 먹고 나면 껍질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예의도 존경도 사라지게 된다. 잠재적인 적에게 호의를 베풀어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악의를 미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호의로 바꾼다.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악의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인 적을 신복으로 만들거나 자신의 평판을 해치는 사람을 자신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오히려 호의를 베풀어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라. 이러한 기술이야말로 냉철한 이성과 침착함을 겸비한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교묘한 처세술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 진짜 어리석음과 가짜 어리석음. 겉으로는 무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릴 때는 어리석은 척하고 미친 사람과 어울릴 때는 미친 척한다. 이들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알아듣는 언어로 말하는 기술을 알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어리석은 척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히 어리석은 척할 줄도 알아야 한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마라. 사람들은 상대가 겉으로 드러내는 감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유추한다. 따라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혜는 없다. 자신의 패를 보여주고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된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보는 뜻을 이루는 최고의 위장술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다면 일단 양보의 기술을 발휘하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심지어 성직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권한다. 양보의 기술은 상대방의 의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위장술이다. 이 기술을 발휘하면 겉으로는 상대방의 뜻대로 일이 진척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킬 수 있다. 좋은 평판을 얻는 양보의 기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일단 양보의 미덕을 발휘한다. 쉽게 결과가 드러날 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의 주장이 옳다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그의 배려심을 더 높이 평가한다. 부탁할 때는 타이밍이 관건이다. 세상에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거절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자물쇠 없는 금고와 같아서 이들에게는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거절부터 하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몇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먼저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식사를 마친 후에, 정신이 맑을 때 기습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호의를 베풀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한 직후에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은 거절을 예약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그가 슬픈 일을 겪은 다음에도 부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가 천박하거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에게 미리 호의를 베푼 후에 그때 부탁하면 승낙을 받기가 훨씬 쉽다. 먼저 베풀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지혜로운 사람이 평판이 좋은 것은 대가 없이 먼저 베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원할 때 즉시 베풀므로써 당신이 무척 관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나중에 베풀면 대가가 되지만 먼저 베풀면 호의가 된다는 것이다. 먼저 베푸는 것은 의무를 호의로 전환시키는 매우 섬세하고 교묘한 방법이다. 당신이 마땅히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만 사용해야 한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호의를 받고도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고 귀찮아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짐이 된다. 상대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호의를 베풀고 지나치게 많이 주지는 마라.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상대에게 은혜를 갚으라고 채근하지도 마라. 도저히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당신과의 연락을 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대와 관계를 끊고 싶다면
지나친 호의를 베풀어서 그의 마음에 과도한 짐을 지어주어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불평등한 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이다. 신은 자신의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따라서 한 번에 지나친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조금씩 그리고 자주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현명한 태도이다. 경솔하게 믿지 말고 함부로 의심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오랜 시간을 사귄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을 믿는다. 세상에는 온갖 시기와 기만, 거짓말이 난무한다. 따라서 성급하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신뢰를 약속할 때 그의 진심을 섣불리 의심하지 마라. 그를 드러내놓고 거짓말쟁이로 대하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따지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은 모욕감을 느끼고 심한 상처를 받는다. 나아가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당신 자신도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것이다. 필요한 순간을 위해 평소에 호의를 베풀어 두어라. 우리가 지닌 장점이나 능력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대단한 것이 되기도 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되기도 한다. 자신만 만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평소에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두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써 필요한 순간 자신의 공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세상이라는 집에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가구는 없다. 평소에 정성 들여 닦아두면 반드시 요긴하게 쓰일 때가 오기 마련이다. 칭찬은 호의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상대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뛰어난 안목을 가졌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것이다. 또한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도 당신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할 것이다. 칭찬은 대화를 매끄럽게 만들고 상대방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어내고자 할 때 칭찬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다. 상대를 과대평가하지 마라.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나친 속단에 빠져 대상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과장해서 본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을 통제함으로써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레 겁먹고 위축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면 존경하는 마음보다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격이나 재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호감을 얻는 말. 화살은 육체를 찌르지만 신랄한 말은 영혼을 찌른다. 달콤한 사탕을 먹으면 입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을 한마디로 냉랭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고, 듣기 좋은 칭찬은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반면 불쾌한 말 한마디로 사방의 적을 만들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항상 입에 사탕을 가득 물고 있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하라. 반박의 기술.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는 것은 상대를 탐색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다. 자신은 냉정을 유지한 채 상대를 자극함으로써 상대의 의지와 판단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자신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만다. 바로 이것이 굳게 잠긴 상대의 마음에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속마음을 털어놓게 만든다. 더 나아가 좀처럼 알 수 없는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까지 알아낸다. 이러한 기술은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하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그가 진리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든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는 심지어 신마저도 상대의 호의를 이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지나치게 믿고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무시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을수록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호의를 얻으면 어떤 일도 쉽게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호의에 힘입어 부족한 재능과 능력을 보충한다. 그들은 우리가 낙담할 때 격려해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 결점에 신경 쓰지 않고 결점을 알아도 절대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구에 따라 나의 평판이 달라진다. 친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친구를 사귈 때는 먼저 상대방의 됨됨이가 훌륭한지, 의지가 강한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친구를 신중히 고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친구를 사귄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어떤 친구를 두었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는다.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더라도 그 즐거움이 강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쾌락이라면 그와 우정을 나눈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우정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우정도 있다. 친구의 진실한 조언 한마디는 여러 사람의 호의보다 몇 배나 더 값지다. 하지만 서로 어울려 다니며 쾌락만 쫓는 친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로운 친구는 근심 걱정을 없애주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오히려 근심 걱정을 몰고 온다. 자신의 한계를 보여주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용기를 절대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속속들이 알게 만들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이유로 아무도 그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 때보다는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추측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지 궁금할 때 그를 더욱 존경하기 때문이다. 거절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았을 때 즉시 승낙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한 뒤 승낙하라. 오래 기다린 뒤에 얻은 것이 더욱 값진 법이다. 마찬가지로 요구를 거절할 때도 상대가 거절의 말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정중하게 거절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거절하는 것은 손쉽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 부분 사그라지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급하게 재촉하더라도 가능하면 답변을 미뤄라. 상대방이 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릴 시간을 주어야 한다. 호감을 얻는 거절의 기술. 어떤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의 수락보다 더 큰 호감을 준다. 진심이 담겨 있고 깍듯이 예의를 갖춘 거절은 성의 없고 무뚝뚝한 수락보다 훨씬 듣기 좋기 때문이다. 입만 열면 아니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무턱대고 거절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수락하더라도 좋지 않은 인상만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든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예의를 갖춰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의를 잃지 않게 하고 수락하지 못하는 대신에 친절한 말과 태도로 그 빈자리를 메워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거절이나 수락의 말은 가능한 한 짧게 하라. 말솜씨보다 배려가 우선이다.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문제 삼지 말아라. 당신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다. 나아가 문장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불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하거나 당신과 대화하기를 꺼릴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능숙한 말솜씨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쉽게 반박하지 마라.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반박하지 마라. 그가 반대하는 이유가 교활함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하라.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숨은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속셈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경계심이라는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꽂아두는 것이 지혜롭다. 발을 뺄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난처한 상황을 쉽게 모면한다. 이들은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거나 빙그레 웃는 것만으로도 난처한 상황에서 슬쩍 발을 뺀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사소한 행동 하나로 어려운 상황을 모면했다. 슬그머니 화제를 돌리는 것만큼 상대방의 요구를 점잖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잔꾀를 부려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그 요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조심하라.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에도 귀가 있고 잘못된 처신은 즉시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이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제나 자신을 주시하는 미래의 증인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자족하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간다. 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자신보다 지식이 뛰어나고 취향이 고상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하고 무엇을 아쉬워하겠는가? 우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해야 한다. 최고의 행복은 스스로 신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 사랑과 존경은 동시에 얻을 수 없다. 존경받으려면 사랑까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랑과 존경은 물과 기름과 같다. 따라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사랑해서도 안 된다. 사랑하면 할수록 친근해지고 따라서 그만큼 존경과는 멀어진다. 존경받고 싶다면 정열적인 사랑보다는 경외심과 찬사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공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담대한 마음보다 더 든든한 협력자는 없다. 마음이 약해지면 다른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약해지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아야 한다. 운명에 굴복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하면
운명은 우리를 더 가혹하게 몰아붙인다. 자신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모른 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배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된다. 반면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줄 안다. 나아가 주위의 모든 것을, 심지어 운명의 별자리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인다. 함부로 나서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재능을 아끼고 잘 관리하라. 아무 데서나 나서지 말고 사람들이 간청하는 일만 하라. 상대방이 요청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모든 비난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운이 좋아 일이 성공하더라도 요청한 사람이 없으니 아무도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재능을 아껴두어야 한다. 수많은 것 중에 최선의 것을 취하라. 수많은 것 중에서 즉시 최선의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는 훌륭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재능이다. 꿀벌은 단 것을 향해 곧바로 날아가고 뱀은 독을 만들기 위해 쓴 것을 찾아간다. 취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좋은 것을 쫓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것을 쫓는 취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어떤 것이든 한두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천 가지 장점 가운데서 굳이 한 가지의 단점만을 찾아내서 비난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깃들어 있는 결점을 긁어모으는 넝마주의와 같다. 이들은 좋지 않은 것만 받아들이는 까닭에 평생 불행과 함께 살아간다. 망각이라는 약.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줄 아는 것.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기억은 언제나 우리의 뜻을 배신해서 정작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뇌리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즐거웠던 과거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는다. 골치 아픈 기억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은 망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뛰어난 약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없으면 부도, 건강도, 사랑도, 심지어 삶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계적인 일이나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특히 쓸데없는 일을 떠맡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헛된 공명심 때문에 혹은 단순히 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을 떠맡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질식시킨다. 불필요한 해명을 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자진해서 해명하지 마라.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해명하지 마라. 그것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건강한 사람이 입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말 못할 병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의심받는 사실을 아는 척하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모른 척한다. 단지 자신의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런 의심을 물리친다. 위험한 일을 자청하지 마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고 중도를 지킨다.
이들은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 어떤 일에 의무를 진 다음에 그 의무를 떨쳐내기보다 처음부터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판단력이 무뎌진다. 따라서 미리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한번 위험한 일에 뛰어들면 이어서 다른 위험한 일을 맡게 되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국에 이르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험한 일을 극복하기보다는 위험한 일을 피하는 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나친 행복은 불행으로 이어진다.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남겨두어라. 우리의 육체는 휴식이 필요하고 정신은 열망하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면 쉽게 권태와 불만에 빠지게 된다. 호기심을 일으키고 정신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으면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게 된다. 행복이 다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순간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난다. 무관심의 지혜. 때로는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을 끓일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기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천상에서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슬픔이다. 천상과 지옥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과 슬픔 두 가지를 모두 맛본다. 우리의 삶은 무이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천상과 함께 생각할 때만 소중하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무심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운명은 변하기 마련이고 늘 행복한 것도 늘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변화무쌍하다. 따라서 그 과정에 지나치게 신경 쓰기보다는 좋은 결과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현명하다. 튀는 행동을 삼가해라. 이 챕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나치게 튀는 행동은 탁월한 재능마저도 단점으로 만든다. 유별난 언행은 지나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나친 관심은 쉽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 결국 유별난 사람은 존경보다 가벼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고 외톨이로 남게 된다. 심지어 아름다움도 지나치면 좋은 평판의 해가 되고 지식과 통찰력조차 지나치면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전락한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 격정을 잠재우려면 먼저 자신이 격정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감정을 지배하겠다고 단호하게 마음먹음으로써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된다. 단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분노를 급격하게 완화시킬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격정을 잠재우는 법을 알고 있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격정을 잠재운다. 일단 격정이 거세지면 통제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상황을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가장 우수한 창도 창날을 잡으면 손에 베이지만 자루를 잡으면 뛰어난 무기가 된다.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많은 일도 그것의 장점만 생각하면
오히려 인생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이나 유리한 점이 있는가 하면 불리한 점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사물이나 상황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들은 불운이 닥쳐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자세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건 매우 유용하다.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상대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는 그의 옷차림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다. 황금은 무게로 가치가 드러나고 사람은 도덕적 행위로 가치가 드러난다. 도덕적이고 품위 있게 행동하면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이 더욱 돋보이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태연함과 침착함은 정신의 성숙을 나타낸다. 이러한 태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무관심이나 경계심이 아니라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사소한 배신 행위가 명성에 치명타를 입힌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울 때도 구차하게 싸우지 않는다. 그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한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에 이르는 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기보다 자신이 명예를 존중하는 뛰어난 전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명예롭지 못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일 뿐이다. 고결한 사람은 친구와의 우정에 금이 갔을 때 그때 얻은 무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증오하는 사람과 싸울 때에도 그가 자신에게 가졌던 신뢰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배신 행위도 자신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더라도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히 버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정상과 비정상.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 상대에게 배워라. 적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라. 손을 베는 칼날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라. 이 말은 모든 경쟁에 적용된다. 현명한 사람은 어리석은 동지보다 적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역사상에는 적이 가진 증오심을 이용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해결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상당수 있다. 아첨이 증오심보다 위험하다. 상대의 증오심은
자신의 결함을 고칠 수 있도록 자극을 주지만 아첨은 결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명한 사람은 상대의 증오심을 거울 삼아 행동한다. 이는 상대의 애정을 거울 삼아 행동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혜로운 태도이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지 마라. 부러진 손가락을 보여주면 모든 공격이 그 손가락에만 집중된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그것에 대해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한 곳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낙담한 듯한 인상도 주지 마라. 상대방은 그것을 핑계로 당신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악의를 품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릴 생각만 한다. 이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아픈 곳만 공격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될 만한 곳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가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좀스럽고 시시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대화를 나눌 때도 지나치게 꼬치꼬치 캐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이 꼬치꼬치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마라. 특히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절친한 친구들, 지인, 심지어 적과의 관계에서도 모르는 척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일이 있다. 어떤 일이든 지나치게 자세하게 따지고 들면 상대방은 짜증을 낸다. 특히 불쾌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 충분히 능력을 갖추되 적당히 보여주어라. 어떤 일이든 해결해주는 해결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사람이 그를 탐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된다. 어느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행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욱 불행하다. 모든 사람에게 쓸모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존재와 마찬가지고 오히려 분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어느 분야에서나 해결사나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들은 탁월하다는 최초의 평판을 잃고 이내 평범하다는 경멸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능력을 갖추되 그것을 적당히 보여주어라. 횃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만큼 기름이 소모되고 횃불이 꺼질 시간이 다가온다. 영원히 사랑하지도 영원히 미워하지도 마라. 오늘의 친구가 내일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우정을 저버린 친구에게 경솔하게 약점을 잡혀 그가 나중에 손쉽게 싸움을 걸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적에게는 늘 화해의 문을 열어주어라.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관용의 문을, 흔히 복수의 기쁨은 큰 고통으로 변하고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 누린 만족감은 슬픔으로 변하곤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기록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오점만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자신의 명성이 더 더럽혀질 뿐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부러 들추어서 자신의 결점을 숨기거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값싼 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입에는 악취가 난다.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의 입은 그만큼 더러워진다.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 결점이 널리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애써 기억하지도 않고 더러운 블랙리스트를 만들지도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친구, 가족, 지인들의 단점에 익숙해져라.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서로 단점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따라서 못생긴 얼굴에 익숙해지듯이 요령껏 그들의 고약한 성질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점도 익숙해지면 점차 불쾌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신과 같은 당당함을 지녀라. 위대한 인물은 엄청난 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한하고 광대하다. 마찬가지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실로 신과 같은 당당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에는 찬란한 위엄이 드러나야 한다. 행복은 기다릴 줄 아는 자의 몫이다. 기다릴 줄 알라. 시간이라는 들판 한가운데를 천천히 여유있게 가로질러 가서 기회를 잡아라. 시간이라는 목발은 헤라클레스의 무쇠 몽둥이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 신은 회초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인간을 단련시킨다. 행운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 엄청난 보상을 준다.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내지 마라. 운명의 여신은 걸핏하면 우리의 삶의 제멋대로 끼어들어 장난을 치곤 한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날이 어이없게도 가장 위험한 날이 될 수 있다. 가장 자신만만해 할 때가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이다. 운명의 여신은 우리가 경계심을 보이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전혀 예기치 않은 날을 선택해서 공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 용기, 지혜로 무장한 채 항상 이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불운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무리 작은 불운도 무시하지 마라. 불운은 절대 혼자 오는 법이 없다. 행운이 한꺼번에 찾아오듯이 하나의 불운은 온갖 불운한 일들을 몰고 온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운한 사람을 피하고 행운을 누리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잠들어 있는 불운의 여신을 흔들어 깨우지 마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일이 결국 당신을 치명적이고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 행운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불운도 얼마든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하늘이 내려주는 불운은 참을성 있게 이겨내고 지상에서 생기는 불운은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불운한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다. 행운과 불운을 구별하라. 행운을 택하려면 행운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고 불운을 피하려면 불운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행운과 불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행운을 놓치고 불운에 빠진다. 카드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어떤 카드를 버릴 것인지 아는 것이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카드가 가장 나중에 들어올 최고의 카드보다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 보면 행운과 불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운의 흐름을 읽어라.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는
운이 얼마나 자신을 돕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기질과 능력, 신체적인 특징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건강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40살의 히포크라테스 책을 읽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혜를 얻겠다는 욕심에 40살의 세네카의 책을 읽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이다. 그보다는 운의 흐름을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태도이다. 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운은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한다. 반면 불운이 닥치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라. 지혜로운 인생 설계의 기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인생 1막에는 죽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즐겨라. 고전에 힘입어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참다운 인간이 된다. 인생 2막에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즐겨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조물주는 우리 모두에게 천부의 재능을 골고루 나눠주었고 때로는 가장 탁월한 재능을 가장 평범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들에게서 다양한 지식을 얻어라. 인생 3막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보내라. 마지막 순간에 행복한 철학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마무리는 없다.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쉬운 일을 할 때는 어려운 일을 하듯이,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쉬운 일을 하듯이 처리한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지나쳐 일을 소홀히 하기 쉽고, 버거운 일을 할 때는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기 쉽다. 따라서 쉬운 일은 신중하게, 어려운 일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면 이미 그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렵다는 생각이나 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하고 초연하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실제로 그 일을 무사히 끝마친 순간이 오게 된다. 실수의 함정. 우리는 흔히 하나의 잘못을 덮으려다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하나의 거짓말이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원리와 같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것을 감추는 것은 더욱 나쁘다. 이런 경우 가장 골치 아픈 것은 잘못을 감추려고 할수록 연속해서 더 많은 잘못을 범하기 쉽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무소유의 즐거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함께 즐길 줄 아는 지혜만 있으면 직접 소유할 때보다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새로운 느낌으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갖지 못할 때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 심지어 같은 물이라도 다른 사람의 우문물은 꿀맛처럼 달다. 소유하면 즐기기 어렵고 오히려 근심만 많아진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누린다. 행운과 명성. 행운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반면 명성은 얻기 어렵지만 한번 얻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행운은 살아가는 동안만 지속되지만 명성은 죽어서도 계속된다. 따라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은 행운이 아니라 명성을 갈망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은 인생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일과 인간관계에서 손을 떼야 할 시기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살다 보면
불필요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이 있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진짜 중요한 일이 나타났을 때 즉시 달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손을 떼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지 마라. 어떤 일이든 완성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될 때 그 가치가 한층 더 커지는 법이다. 반면 미리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고깝게 바라보고 도움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고 조롱할 것이다.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않고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리고 기대를 갖게 된다. 자신을 불가피하게 드러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내지 말고 상대에 따라 말과 행동을 아껴라. 신중한 태도만큼 안전한 것은 없다. 자신의 속내를 모조리 드러내는 것은 상대에게 비판의 기회를 주면서 자신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계획을 미리 공개하면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보다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 변화무쌍하게 일을 처리하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새를 죽이기는 식은 죽 먹기처럼 쉽다. 하지만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날아가는 새는 여간에서 잡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쉽게 예측할 수 없도록 변화무쌍하게 일을 처리하라. 하지만 매번 기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같은 방법에 계속 속는 멍청한 사람은 많지 않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당신의 약점을 잡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 따라서 더 교묘한 방법을 써서 상대방을 속이지 못하면 오히려 당신이 당하게 된다. 체스의 고수는 절대 상대방의 예측대로 말을 움직이지 않는다. 단점을 감추는 것도 능력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짓을 하고도 그것을 감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큰 소리로 떠벌린다. 세상에는 뛰어난 공적을 쌓아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보다 잘못이나 실수를 숨기는 능력이 뛰어나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따라서 이들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자신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아예 잊어버리면 금상첨화이다. 잘 모를 때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면 확실한 것만 선택하라. 그러면 독창적이라는 존경은 못 받더라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들을 것이다.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위험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다 보면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확실하다고 검증된 길을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 자신만의 방식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름길이나 오솔길보다는 안전한 대로가 적합하다. 선함과 무능함을 구분하라. 부당한 상황에서도 화를 낼 줄 모르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들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다. 새들도 허수아비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조롱하고 곡식을 쪼아 먹는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쓴맛과 단맛을 잘 배합한다. 단맛만 있으면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의 군것질감밖에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고 편한 일을 먼저 하고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맨 나중으로 미룬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에 부수적인 일을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싸움을 하기 전에 승리부터 거머쥐려 하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은 서둘러 배우면서 명성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학문 연구는 죽을 때까지 미룬다. 또한 운이 없는 사람은 평생 궁핍하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기 시작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의 우선순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문에서나 인생에서나 성공을 위해서는 일의 순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행운의 법칙. 행운은 나름대로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운에만 맡기지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행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그 여신이 사는 집 앞에 언젠가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린다. 하지만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후자는 용기, 지혜, 배짱에 힘입어 행운을 누리고 전자는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 때문에 끝까지 행운을 만나지 못한다. 뛰어난 성과를 남긴 사람의 후임자가 되지 마라. 후임자는 전임자 이상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임자와 능력 면에서 대등하다는 평가를 얻고자 한다면 적어도 전임자보다 2배의 성과를 올려야 한다. 전임자는 먼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더 관대한 평가를 받는다. 지나간 일은 언제나 좋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후임자가 되어야 한다면 앞사람을 능가할 만큼 충분한 능력과 전략을 갖춘 뒤에 그 일에 뛰어드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시작하면 쉽게 명성을 차지한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유리하다. 나아가 일을 멋지게 성공시키면 즉시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한 사람은 쉽게 명성을 차지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이 그의 명성을 나누어 가지려면 다툼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먼저 시작한 사람을 모방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대중은 쉽게 믿어주지 않는다. 평범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 이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웅들의 명부에 등재된다. 명성을 얻고 싶다면 이미 잘 알려진 일에서 2번째가 되기보다는 낯선 분야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현명하다. 실패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넘기는 것도 능력이다. 여러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악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기술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많은 경우 당신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신을 대신해서 실패 책임을 그 책임을 질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수이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오히려 치켜 세우는 것보다 훌륭한 행위는 없고 탁월한 성과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 영웅적인 복수는 없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불운을 빌던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문이 되고 당신의 영광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된다. 성공함으로써 상대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수이다.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단 한 번만 죽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사람이 박수갈채를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게 죽는다. 시기받는 사람의 명성이 지속되면 시기하는 사람의 고통도 끝나지 않는다. 전자는 영광 속에 영원히 살고 후자는 고통 속에 영원히 산다. 명성의 나팔이 전자에게는 불멸을, 후자에게는 근심 걱정의 교수형을 선포한다. 저자인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그 당시의 스페인은 힘없는 대중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편 소수의 권력자들은 온갖 사치를 부리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이런 사회의 불신과 회의를 가졌던 그라시안은 대중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 저자는 형이상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 사회에 기반을 둔 생활 철학으로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보편적인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와 처세술을 알려주고자 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읽다 보면 간혹 모순적인 내용을 발견한다. 그라시아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와 여러 가지 미덕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대의 속셈을 간파하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상대를 적절히 이용하는 생활의 지혜도 알려준다. 때로는 뱀처럼, 때로는 비둘기처럼 행동함으로써 위선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람을 얻는 지혜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한 번 읽는 것보다는 여러 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